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3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날씨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2단원 계절과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1단원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봄에는 노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과 함께 무더위가 밀려온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울긋불긋 단풍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고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이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떤 까닭으로 생기는 것이며 각 계절에 따른 특징적인 기상현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네, 그 아래 사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그림처럼 아름답네요. 네, 꼭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아름다운 사계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보면 먼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옆쪽으로 가서 또 계속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61쪽이 되겠어요. 네. 하루 중 태양의 높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구에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태양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죠.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서쪽으로. 네. 그래서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보고 서해안에서는 일몰을 보죠. 해 지는 거. 네. 하지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네요. 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약 1년에 걸쳐 태양 둘레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런데 1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태양 둘레를 공전한다 그랬어요. 공전. 네. 1년에 걸쳐서 태양을 공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공전과 자전 얘기예요. 공전과 자전.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태양을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하고요. 스스로도 지구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구도 아주 돌고 있어요.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에 사는 기준으로 보니까 동에서 서로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은 한낮이 되면 땅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고 이후 다시 점점 낮아지면서 서쪽 땅 아래로 사라진다. 네, 이때 태양이 지표면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를 태양의 고도라고 하며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각도는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 얼마나 기울였는지 그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도로 인사한다 그랬을 때는 아주 직각으로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몇 도를 기울여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이제 보면은 태양이 남중했을 때 이렇게 태양의 남중에 관련된 사진이 나오고 옆에는 이제 그림자를 나타낸 각도가 어떤지 그걸 나타내는데요. 여기 그림이 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어디 있나요? 예,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죠. 태양이 남중했을 때가 제일 높은 데 떠 있을 때라는 거죠. 한낮에 제일 높을 때 떠 있을 때 우리 여기 조그맣게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여기가 남중했을 때 이제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 동쪽, 여기 북쪽을 나타내고요. 남중했을 때가 보면은 한낮에 가장 높을 때, 고도가 제일 높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조금 뭐랄까 길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지금 나타나죠. 네, 그럼 옆에는 그러면 각도로 나타냈을 땐 바로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우리가 막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대가 이렇게 서 있다고 쳤을 때 막대가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태양은 여기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죠? 이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비치면 얘는 이제 태양이 이만큼 이렇게 비춥니다. 여기가 땅 표면이에요. 지구 이게 땅 표면일 때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데 여기 요 각도를 기울기를 태양의 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의 고도는 또 어떤 관계가 아침에 어떻고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고도가 낮다가 한낮이 되면 고도가 높아지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고도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고도가 한낮이 되면 높아져요. 한낮이 되면 고도가 높아지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고도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태양의 고도가 낮을수록 태양은 땅으로부터 낮게 떠 있고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은 땅으로부터 높이 떠 있어요.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이 이렇게 이제 여기 태양이 여기 떠 있을 때는 네, 이 정도 있을 때는 태양은 고도가 높을수록 예, 높이 이렇게 그대로 꼿꼿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점점 낮아지면 해가 질 때는 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고도가 낮아지죠. 예, 태양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그게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은 땅으로부터 높이 떠 있다. 그랬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예. 고도가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예, 고도가 지금 이럴 때는 태양이 요쯤에 떠 있어요. 그렇죠? 낮죠. 낮게 떠 있죠. 그러나 고도가 이렇게 높으면 태양은 이쪽에 떠 있죠. 이쪽에 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낮다가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높을 때가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 이럴 때 아주 정중앙에 하루 중에 그럴 때가 우리는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올 텐데 예, 남중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래서 남중했을 때 고도를 태양의 남중 고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실게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태양이 한낮 남쪽 하늘 중앙에 한낮에 남쪽 하늘의 중앙에 떠 있을 때 아주 정중앙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중앙 이렇게 딱 여기에 떠 있습니다. 하루 중 고도가 가장 높아 이때를 가리켜 태양이 남중했다고 하고
남중했을 때의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한다. 예, 태양의 남중고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62쪽 쪽을 보시면요.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 그랬어요. 태양이 이제 남중고도에 따라 일정한 면적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양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이제 손전등을 통해서 한번 실험해 보았어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읽을게요. 손전등으로 빛을 지면에 비스듬하게 비추면 직각으로 비칠 때와 비교해 빛이 비치는 면적은 커지지만 밝기는 감소하게 된다. 전등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 받는 빛의 양은 원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예, 아주 정중앙에서 여기 플래시 요거 저 손전등 보이시나요? 위에서 바로 내리 쏘아요. 네, 그럴 때는 비치는 양이 어때요? 직각으로 딱 비출 때야 굉장히 이게 제일 강하죠, 그쵸? 그런데 점점 낮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치죠.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직각으로 아예 바로 위에서 정중앙에서 이렇게 비치는 거고요. 여기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요거는 더 낮게 점점 더 낮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럴 때 그 태양이 받는 에너지의 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비치면 직각으로 비칠 때보다 빛이 비치는 면적은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 위에서 바로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 중앙에 비치니까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비춰지죠. 근데 얘는 중앙에 비칠 때 비스듬한 각도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어때요? 점점 조금 넓어지죠. 요만큼이 이렇게. 네. 그래서 더 낮게 할 때는 또 점점 또 요거 폭이 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에너지 양이 제일 센 것은 이거죠. 1번. 얘가. 에너지 양이 이렇게 면적은 작지만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는 양은 얘가 제일 크죠. 네, 그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점점 여기 면적은 넓지만 약해요. 예, 위에서 내리 쏘는 게 강하고 점점 이게 낮아질수록 양은 약해진다. 예, 면적이 커지지만 면적은 이렇게 크기를 말해요. 크기. 예, 이게 공원이라고 치면 공원의 면적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넓어지죠. 점점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좁다가 요거는 조금 더 기울였을 때는 이렇게 되고 아주 더 낮은 각도로 기울였을 때는 이렇게 이만큼 양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면적이. 그렇지만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그림 밑에서부터 읽을게요. 실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는 넓은 곳으로 햇빛이 분산되어 비침으로 분산된대요. 분산 이렇게 여러 군데로 쫙쫙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분산되어 비침으로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 아까 낮은 각도로 할 때는 면적은 이게 그림자 이게 비치는 빛의 퍼지는 그 양이 넓적하긴 하지만 에너지는 작다 그랬죠? 네, 에너지 양은 작다. 네, 그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네,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 예, 그러나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에는 머리 꼭대기에서 딱 손전등 비치는 사진 맨 왼쪽에 있었죠? 좁은 곳에 햇빛이 집중되어 비침으로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 그런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일정한 그 위에 맨 위에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위에서 바로 직각으로 위에서 내리 쏘이는 그 햇빛이 그 태양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양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둘레를 크게 도는 공전을 한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둘레를 크게 도는 공전을 한다. 그랬어요. 자전은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그랬죠. 스스로. 네,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돌면서 또 태양 둘레를 돌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 걸려요. 하루에 한 1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전이에요. 그것이 공전. 스스로 도는 거는 자전. 네, 공전과 자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조금 기울어져 있다. 만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 태양의 어느 쪽에서 공전하더라도 한 지역에 도달하는 태양의 남중 고도는 항상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지구가 둥그렇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약간 무슨 수박 모양? 예,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동그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좀 타원형이랄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동그랗지도 않은 데다가 자전축이 있어요. 축에 따라서 지구가 돌아가는데 똑바르지가 않고 약간 요 정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자전이. 네. 자, 여기 계속 읽을게요. 조금 기울어져 있다. 보이시죠? 조금 기울어져 있다. 만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 태양의 어느 쪽에서 공전하더라도 한 지역에 도달하는 태양의 남중 고도는 항상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똑바르다면 굳이 어떤 지역에 도달했을 때 항상 남중 고도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하지만 지구는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므로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각 지역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진다. 네,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공전하므로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져요.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똑바르다면 뭐 굳이 이거 똑같이 저기가 되겠죠. 네,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 기온이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얘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면서 또 자기 스스로 돌면서 이게 이제 태양이 에너지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름이 되고요. 양이 적고 적으면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차가운 날씨, 겨울 날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위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계절이라는 그 밑에 그림이 있네요. 예, 지구의 위치,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계절을 이렇게 지구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저기 설명 보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공전할 때 계절의 변화가 생김 그랬어요. 네,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똑바르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똑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예, 얘도 이렇게 기울어졌죠? 얘도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변화가 생긴대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도 저기 그림이 나오는데,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왼쪽부터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 시기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서 여름이 됨 이랬어요. 예.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남중 고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때는 여름이 됩니다. 이쪽에서 왼쪽 그림처럼 여름이 되고요. 여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역은 또 이쪽 지구 이쪽에 사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지구본을 들렸을 때 지도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쪽 사는 사람들이 이때는 남중 고도가 높아서 이쪽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여름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나라들은 겨울이고 이렇게 계절이 틀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저기 나라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는 또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 시기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태양을 조금 받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그림 밑에 볼게요. 계속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약간 기울었죠.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돕니다. 이쪽으로 돌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여기 또 하나 따라오겠죠? 지구 이렇게 돼 있어서 얘도 이렇게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중 고도가 높을 때는 기온이 태양이 많이 이렇게 쏘여지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태양이 많이 되니까 그때는 여름이에요. 또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반대로 이쪽 지구 이쪽 편에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기온이 낮아져요. 남중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밑줄을 짝짝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 장 64쪽 계절에 따라 태양 남중 고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랬어요. 계절에 따라서. 자,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가 있는 지구의 북반구를 우리나라가 이제 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래요. 자, 북반구 이렇게 아래 남쪽은 남반구 그렇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계절에 따라 태양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위치를 비교하며 나타난 것이다. 1년 내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지만 1년 내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지만 계절에 따라 남중하는 고도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림 보시면은 여기 동서남북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태양이 이제 이쪽에 있을 때 겨울이라고 써 있죠. 동지 이렇게 이때 동지쯤에 태양은 여기 있고요. 태양이 비치면 약간 에너지가 약하죠. 왜냐면 기울어져서 면적은 이렇게 넓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엄청 이파리 큰 저기가 이 정도 넓죠. 면적은 넓지만 기온은 낮아요. 에너지가 작아요. 태양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봄, 가을이 있네요. 봄, 가을. 봄은 춘분이라고, 가을은 추분입니다. 그 절기로. 그래서 얘는요, 얘도 여기에 이제 해가 쪼이는데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림이. 얘가 약간 좁을까요? 네, 하루 중 이제 계절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름은 하지가 여름에 있죠.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예, 점점 조금 좁혀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좁혀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밑에 설명이 나와요. 함께 볼게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은 반면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하루 중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길다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떠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여기서는 태양 남중고도 낮아요. 하루 중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길다. 이처럼 태양의 남중고도는 봄에 점점 높아져서 여름 하지쯤에 가면 가장 높고 다시 겨울을 거쳐 낮아지다가 겨울에 가장 낮다 그랬습니다. 다시 가을로 갔다가 계속 낮아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춥죠. 네, 추운 겨울이 옵니다. 동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낮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 밑에 표는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달이 언제냐 하면 6월 하지 이때가 가장 높아요. 과학자들이 관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은 달은 12월이에요. 12월 동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거보다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혼자서 곰곰이 방송 들은 거를 저기로 참고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용하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